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직전 영상에 이어서 4차 스티뮬러스 법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 발생하는 렌트비 납부와 관련하여 발의되어 있는 구제책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 댓글과 이메일로 많이 문의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로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수입이 없다 보니 거주하는 아파트나 집에 대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제책이 나오는 게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납부를 유예한다거나 셀프 이빅션,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내놓고는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는데요. 지지난주 새롭게 발의된 이와 관련된 법안이 가장 유의미한 차원의 이 테넌트 프로텍션을 위한 첫 번째 연방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공식적인 이름은 Rent and Mortgage Cancellation Act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떤 리버럴한 데모크래트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예상할 수 있다시피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 통과에 대해 전문적으로 예측을 하는 그 웹사이트 중에 golftrack.us라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법안이 지금 그대로 통과될 확률을 5% 미만으로 낮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이 내용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다 싶기는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평가해 보시죠. 이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규정으로 Payment Obligation Suspension, 즉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발생하는 렌트비 그리고 모기지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이 법이 통과되면 동시에 정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효기간은 National Emergency 기간에 적용된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National Emergency가 끝났다고 선언이 될 때까지, 대통령이 선언할 때까지 이 유효기간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언한 시점이 지난 3월 13일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유효기간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티피컬하게는 4월 초에 이제 렌트비를 냈을 테니까 이때 납부한 렌트비와 모기지까지도 레트로액티브하게 적용이 돼서 지금 4월 달 거에 대해서 낸 부분은 다시 돌려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HUD라고 하는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라고 하는 정부기관이죠. 한국어로는 부동산 개발부 정도 될 텐데요. 여기서 이를 위해 특수 목적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에서 테넌트들이 이미 지난 지급한 4월달 렌트비와 건물주들이 지급한 4월분의 그 모기지 비용을 돌려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규정은요. 건물주나 렌더는 미납된 렌트비나 모기지를 테넌트나 모기저, 그러니까 건물주겠죠.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달라고 할 수 없고, 레이트비도 부과할 수 없고, 또 이와 같은 상황을 크레딧 뷰로에 리포트할 수도 없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테넌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으나 한편으로는 이게 건물주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겠죠. 먼저 건물주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면에서는 위에 언급된 이와 같은 납부 의무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렌트비뿐만 아니라 모기지 납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건물주의 경우도 내가 부담하는 모기지를 안 내는 거니까 혜택을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주가 못 받게 되는 임대료 대비 또 건물주가 부담하는 모기지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모기지가 아예 없는 그런 건물주도 있겠죠. 결국 그 경우에는 렌트비가 더 많거나 또는 렌트비만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아무튼 마지막 또 이제 세 번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물주와 렌더들이 못 받는 그 렌트비와 건물주는 렌트비, 그 다음에 렌더들은 모기지를 못 받는데요. 이걸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주기 위해서 HUD에서는 두 개의 구제펀드, 즉 건물주에 대한 구제펀드와 렌더에 대한 구제펀드를 조성하고, 건물주와 렌더들은 이 펀드 가입을 위해서 요구되는 특정 조건들을 5년간 준수하겠다는 걸 약속하면 못 받게 되는 전체 렌트비와 모기지를 이 펀드로부터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되는 가입 조건, 5년 동안 지켜야 되는 가입 조건이 꽤 터프하고 까다로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랜더는 별로 해당이 안 될 테니까 건물주에 대한 이 구제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5년 지키는 기간 중에 렌트비를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물주는 세입자를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고 반드시 정당한 사유,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리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물주는 세입자의 어떤 소득에 따라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는 등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내용도 역시 일반적인 관행, 즉 건물주 입장에서는 렌트비를 잘 낼 수 있을 법한 사람한테 렌트를 준다는 면에서 보통은 테넌트에 대한 소득 증명이나 크레딧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확인 작업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컬 정부의 하우징 어서리티와 협의를 해서 소유한 건물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저소득층을 위한 거주 공간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그런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 밖에 테넌트에 대해서 범죄 기록이라던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또는 인종 또 이민법상 신분의 상황, 크레딧 정보 등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가입 조건에 추가로 만약에 건물주가 5년 기간 중에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 펀드에 First Right of Purchase, 즉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술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겠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매각을 할 때에는 첫째, 정부가 정해주는 사람한테 먼저 팔아야 하고, 그리고 둘째,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정부가 지정한 사람이 없으면 팔 수 있는데, 본인이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팔 수 있는데, 바이어는, 새롭게 건물주가 되는 사람은 위에 언급됐던 그 조건, 기존의 건물주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다 지키는 것을 약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주가 이와 같은 조건들을 위반할 경우에 벌금은 한 번 위반 시마다 5,000불씩 최대 5만 불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이 악성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forfeiture, 즉 건물을 완전히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상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테넌트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건 확실한 반면에 건물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할 만한 혜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고통받는 상황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결국 테넌트도 물론이겠지만 건물주도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건물주가 기존 렌트비를 유지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컨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렌트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5년 동안에는. 근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할 것이고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올라갈 경우에 이를 또 어떻게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을지, 렌트비는 고정된 상태에서 프로퍼티 인슈런스 비용은 또 어떻게 부담하고 또 그 밖에도 기타 5년 동안에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또한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도록 바이어를 정해준다는 그런 상황이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출되어 있는 Rent and Mortgage Cancellation Act라고 하는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려고 한다면 토의 과정에서 앞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들, 수정되게 될 부분들이 역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생길 때마다 저희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또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